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13주차 2차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람다 펑션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비동기 함수로, 이용해서 우리가 좀 현재 그 송신하는 거는, 이렇게 프리 펑션을 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신하는 거는 소켓 함수, 소켓 멤버 함수죠. 소켓 멤버 함수에 그 어싱크 리드 썸 함수를 써서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람다 함수를 쓰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화일문 안에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코라고 하는 함수를 람다 함수로 이렇게 표기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코라는 함수가 또 자기 자신을 또 부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수신을 하는 요 함수가 화일문에서는 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io.run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o.run 같은 경우에 한 번만 호출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화일문이 반복되면서 계속 뭐 반복해서 부르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조적으로 이게 결국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멀티 스레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클라이언트 하나당 스레드를 하나씩 생성하는 것은 우리 지난 학기에도 했지만, 이게 한 뭐 10개 정도의 클라이언트 서비스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동접 5,000개의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5,000개의 스레드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스템 리소스를 잡아먹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스레드가 5,000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의 스레드가 그러니까 4,999개는 빠지고 한 개가 선택되는, 즉 결국은 스레드 스케줄링, 그죠? 한 개의 스레드가 선택되어서 하나의 CPU에 동작하는 이 스케줄링 방식에도 어마어마한 오버헤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레드가 선택되어서 실행을 할 경우에 맨 끝에 있는 499번째, 4999번째겠네요. 그죠? 걔는 한참 동안 기다려야지만 자기 차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스템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상당히 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IOCP를 할 때는 스레드를 일반적으로 자기의 그 코어의 개수만큼,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IOCP 같은 경우에는 IO CP를 위한 스레드 풀의 어떤 특징상 코어의 개수 곱하기 2배 정도, 이거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2배 정도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업계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개, 우리 8개 코어가 많더라도, 그죠? 8개 코어라고 하더라도 16개 정도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5,000개의 동접을 커버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우리가 만든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스레드가 반드시 동작을 해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의 그 스레드를 만들어서 5,000개의 동접을 커버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객체 지향, 즉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 지향으로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객체 지향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될 가능한 구조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지난 2학기 때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서버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이거 뭐 서버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션 객체가 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세션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버가 이게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TCP인 경우에 클라이언트 1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서포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연결 요구를 하죠. 연결 요구를 하죠. 그죠? 연결 요구를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소켓의 멤버 함수인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연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서버 측에서는 전용 소켓이 만들어지죠. 그죠? 전용 소켓이 만들어집니다. 이 전용 소켓을 통해서 예, 이 C1하고의 통신이 마치 버추얼하게 전용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선을 이용할 경우에 송신을 하게 되면은 굳이 그 다음서부터 C1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몰라도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죠? 프로그램 상에서는 몰라도 이렇게 전용 소켓이 있기 때문에 전용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면 그냥 요 전용 라인을 따라서 C1에 도착한다는 얘기죠. 뭐 마찬가지로 C1에서 서버에 보낼 일이 있다. 그러면 서버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굳이 안 실어도 요 라인에다가 결국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바로 도착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뭐 소켓이 만약에 구축이 되었으니까 전용 소켓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write sum 이렇게 한다면 동기 방식의 함수이긴 하지만 이 전용 소켓에 write sum을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요? 상대방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낼 데이터만 쓰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라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의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었다 하면은 10개의 뭐가 있어요? 세션이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방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어차피 세션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션은 실질적으로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하는 겁니다. 통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C2가 있으면 이게 서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 전용선이 있는 것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각각은 다 전용 소켓이 다 따로 있고요. 그러면 요 하나의 라인을 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세션이 생성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서버에 accept가 끝나고, 즉 연결 수락이 끝나고 난 다음이겠죠. 즉, 시점은 얘가 뭐라고 했었죠? 시점은 만들어지는 시점은 이제 accept가 끝나고, 이거 우리 아지오로 얘기한다면은 뭐겠습니까? acceptor의 그 멤버 함수인 accept 함수를 통해서 연결 수락이 되었던 시점.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만들어지죠? 이 시점에서는 바로 전용 소켓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전용 소켓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 여기 함수에다가 소켓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소켓을 하나 집어넣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소켓이 이제 전용 소켓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전용 소켓이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 시점에 세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주된 것들은 뭐냐면 뭐 송신수신이 하는 거죠. 송신수신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그러니까 송수신을 하는 것이 주로 임무입니다. 자, 그럼 이 세션 하나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로 라인 하나가 하나의 세션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세션 하나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된 임무가 연결 수락하는 거죠. 그죠? acceptor의, 우리 acceptor의 이름을 gate라고, 보통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acceptor의 멤버 함수인 게이트의 accept 함수를 통해서 연결이 수락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는 게 뭐겠어요?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연결이 수락됐으면 바로 세션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죠? 객체를 생성해서 얘를 동작시키는 거가 바로 서버 객체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치 세션이 마치 닭의
달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달걀 객체잖아요. 그죠? 세션 객체가 달걀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연결을 C1이 클라이언트 1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면은 연결이 수락되게 되면은 달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즉 세션을 만드는 거죠. 세션을 만들어서 이 세션이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죠. 또 두 번째 그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구를 했었을 때 또 수락을 하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위한 달걀, 그러니까 세션을 예, 만드는 거죠. 그죠? 예, 만들어서 그 세션으로 하여금 예, 그 클라이언트 2를 담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C1, C2가 이렇게 연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런 세션 객체는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5,000개 동접이라고 한다면 세션 객체가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 5,00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예,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죠. 그죠? 스레드는 이게 만약에 스레드가 하나씩 담당했다고 친다 그러면 스레드는 뭐예요? OS 안에 있는 커널에 있는 리소스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 리소스 즉 메모리 덩어리를 사용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이 세션 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는 메모리고 스레드는 예, OS 안에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OS 안에 있는 메모리가 스레드가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그 메모리 고갈이 되게 되면 운영체 자체가 예, 스톱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컴퓨터 자체가 예, 올 스톱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레드를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세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얘가 일을 처리하는데 분명한 거는 얘는 비동기 방식으로 다 모든 거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송신수신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기다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비동기 방식은 지난번에도 우리 알았지만 다 바로바로 어떻게 되죠? 함수가 송신의 함수가 호출되면은 바로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의 함수 호출되면 바로 또 리턴하죠. 언젠가 수신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굳이 내가 스레드를 안 만들더라도 예, 5,000개의 동접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서버는 뭐를 한다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억셉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억셉터에 억셉트를 해야 되고 이게 수락이 되면은 세션 객체를 생성해서 이게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서버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션 객체는 이제 뭐 어차피 여기서 이제 송신 수신을 하는데 에코 서비스일 거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신이고요. 수신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송신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송신이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 객체는 없어지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객체 지향으로 설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UML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UML을 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지금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학부생일 때 공부를 할 것이냐 대학원일 때 공부할 것이냐는 문제가 좀 다르고 학부일 때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 나가서 공부할 것이냐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 학부일 때 디자인 패턴을 공부한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는 경쟁력이 있겠죠. C++에 관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그죠? 이런 패턴은 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디자인, 이런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 패턴 형식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앞으로 확장성 내지는 뭐가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가 싱글톤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뭐 그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는 데 굉장히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디자인 패턴 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자바와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씨뿔뿔 책이 있는지는 제가 시중에 잘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주로 자바에 관련된 책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자바도 같이 공부 이 김에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뭐 자바라고 해봐야 뭐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공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UML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ML은 무엇이냐? UML은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클래스를 디자인하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타 UM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스타 UML입니다. 이게 스타 UML인데 뭐 이게 69불 학교에서 사게 되면 학생이나 저 같은 가리키는 사람이 사게 되면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 사게 되면은 69불이니까 78,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벨루에이터 평가판을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unregisted라고 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많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이게 UML의 다이아그램의 특징인데요. 이 사각형의 맨 위에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그림에 의하면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 세션과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과 요 사이에 그 줄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 있는데 요거를 저도 이제 이거 잘 사용을 오랫동안 안 해봐갖고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애트리뷰트 add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세션을 우리가 클래스에서 가져야 될 멤버 변수를 한번 애트리뷰트가 이제 멤버 변수니까요. 애트리뷰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전용 소켓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소켓 멤버 함수, 프리 펑션을 사용하던 아니면 소켓 멤버 함수를 사용하던 전용 소켓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켓 타입에 뭐 SOCK 우리 언더바라고 할까요? 언더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add를 하게 되면 또 하나가 필요하죠. 자, 이번에는 이 세션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송신수신 그 버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간단한 에코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뭐 채팅 같은 거야 뭐 송신하고 수신하고 버퍼를 따로따로 뭐 둘 수도 있겠지만 에코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다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 타입의 버퍼라고 언더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클래스하고 세션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소켓 타입의 속 언더바, 그죠? 그 다음에 어레이 타입의 버퍼 언더바. 이거 뭐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대충 얘가 뭐 어떤 용도로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멤버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여기 오퍼레이션이랑 add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생성자겠죠. 생성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생성자에는 소켓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켓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켓 타입의 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예,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퍼블릭으로 선언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크게 키워볼까요? 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저거고요. 뭐라 그럴까, 프라이빗이고요. 여기 플러스 된 거는 퍼블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하고 있으면 되냐면요. 이 생성자에서 그러면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생성자에서는 분명히 수신을 하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생성되고 아니면 뭐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도 되고요. 스타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스타트라는 함수는 당연히 수신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퍼블릭 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신을 하는 doRead 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비동기로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는 거는 소켓 멤버 함수를 우리가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소켓,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해야 될 버퍼,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수신이 되었을 경우에 처리해야 될 뭡니까? 람다 함수가 되겠죠. 그 람다 함수에서는 뭐 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송신을 하겠죠, 그죠? 송신하는 거를 따로 우리가 요거 좀 일단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고요. 따로 우리가 하나 더 만든다면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doWrite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송신하는 거니까 송신은 어떻습니까? 몇 바이트 송신을 해라 할 때 하는 거니까 size underbar t에 이게 바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추 세션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대충 대략 우리가 만든 겁니다. 만들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서버를 만듭니다. 서버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됐죠? 서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은 서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버에 애트리뷰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뭐가 필요하죠? 서버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억셉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억셉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억셉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억셉터 게이트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했죠. 그죠?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남들한테 보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말고 또 필요하나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세션은 우리가 만들 거니까 여기 서버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하면 되냐면 이제 오퍼레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버에 저거를 만들겠습니다. 생성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생성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생성자는 게이트, 억셉터인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였었습니까? IO 콘텍스트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IO 콘텍스트를 여기서 텍스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카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포트 넘버가 필요하겠죠. 포트 넘버를 우리가 8000번으로 고정하는 건 좋은데 8000번으로 고정을 한다기보다는 서버라는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플렉시블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블릭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생성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였습니까? do accept 이 함수입니다. 물론 이 함수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거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 함수가 아니고 비동기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셉터에서 제공하는 async accept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퍼블릭으로 돼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예, accept가 되면 그때 다시 또 뭘 호출하면 되죠? 다시 예, 이 accept 함수의 람다 펑션에는 예, accept가 된다 했을 때 다시 accept 함수 또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 반복으로 accept가 되기만 하면 계속 이제 이 accept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accept 함수에서 예,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수락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세션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세션 객체를 만드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연관 관계라고 해서 연관 관계를 그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예, 여기 보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그리게이션이 있고 컴포지션이 있는데 에그리게이션을 이렇게 선택해서 저는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예, 이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보게 안 되나? 잘 안 되네요. 인밸리드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이 애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림을. 예, 그래서 이 애그리게이션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애그리게이션하고 컴포지션 여기 두 개 있는데, 애그리게이션은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인데, 예, 줄 서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면,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스타크래프트의 시즈, 그러니까 팩토리 아시죠? 팩토리 탱크 만드는 거. 팩토리에 애돈이 있는데요. 그 애돈은 떼고 예, 팩토리를 처음 만들 때 이게 애돈이 같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애돈을 붙여야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애돈이 돼야지만 시즈 모드가 이제 아마 저거 되잖아요. 저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이 애돈을 떼버리고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애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컴포지션, 여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컴포지션은 다이아몬드긴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저게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색칠해져 있어요. 네, 속이 차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캐리어 같습니다. 캐리어하고 그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인터셉터라고 하는 이게 새인가요? 뭔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죠. 날아다니는 거. 그거는 캐리어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캐리어가 없어지게 되면 걔도 없어지는 그런 관계를 컴포지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걸 보고 이 스타 UML은 지금 평가판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C++이나 자바의 코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에 관련된 클래스 선언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연관 관계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가판에서 그런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것이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코딩에 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2차 시에는 여기 정도로 하고요. 3차 시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실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